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복수함수론 2를 맡은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원래 첫 시간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처럼 이제 사전 녹화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원래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리엔테이션은 대면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과목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강의 계획서에 적었던 것처럼 복수함수는 원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수함수론 원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복수함수론 이제 뒷부분에 있는 레지듀 티어렘을 이용을 해서 적분을 계산하는 거를 좀 많이 못한 게 이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처음부터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당연히 모든 내용들을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불렀었고, 이제 얘를 이제 우리말로는 1차 분수 변환, 1차 분수 변환 아니면은 선형 분수 변환,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 정의에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리니어한 함수들 두 개를 분수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CZ 더하기 D분의 AZ 더하기 B고, 당연히 ABCD는 이제 복소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성질들을 만족하냐 라고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거는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렇죠?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 또는이라고, 원 또는 직선은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낸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원을 원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직선을 원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질들을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떤 집합 두 개를 주고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는 거, 아니면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주고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거는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라. 근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 형태를 보면은 미지수가 4개죠, 그렇죠? A, B, C, D 모르는 게 4개긴 하지만, 이제 분자 분모를 똑같이 예를 들어서 C로 나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모르는 게 사실상 3개죠, 그렇죠? 그래서 3점 주고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찾는 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찾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기출로 나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형을 주고, 도형 두 개를 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 예를 들어 직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선을 직선으로 보내는 인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라.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찾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죠.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주고 그다음에 정의역 주고 치역 찾기. 이런 것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그래도 티어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을 하면 좋은 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뭐냐면 유닛 디스크를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원을 원으로 보내는 거는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이름도 사실은 있었는데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름이 붙었다라는 사실은 뭔가 중요하니까 이름이 붙었겠죠. 사람 이름이 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뭐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딱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잘 기억하기 힘든 거, 그러니까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이 좀 긴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선을 직선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마 계산하는 과정을 좀 떠올려 보시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복잡한 게 뭐였냐 하면은 원을 원으로 보내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고, 또 한 가지 아마 제가 당연한 얘기라 잘 얘기하지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원이랑 직선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애죠, 그렇죠? 딱 생각했을 때도 원은 그냥 우리가 이제 수학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컴팩트한 거고, 이제 직선은 이제 무한히 뻗어 나가는 거니까 이제 좀 다른데, 그래서 원이랑 직선은 우리가 그래도 복소 평면에서 얘네들을 이제 같이 세트로 묶어서 다루는 이유는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직선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곡률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곡률이 좀 작아지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되게 직선처럼 그렸는데 얘가 사실은 엄청 큰 원의 일부분이었다 라고 뭐 볼 수 있죠. 뭐 우리가 지금 어떤 뭐 지면 위에 서 있는데 지면 되게 평평한 것 같죠. 그렇지만 지구가 둥그니까 사실은 진짜 완전히 평평한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원이랑 직선을 우리가 반지름 입장에서 보면 원은 그냥 반지름이 파이나이트 유한한 거고 직선은 반지름이 무한한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 둘을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게 좀 잘 익숙하겠죠. 그래서 뭐 그 얘기까지 하면은 이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다 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4장에서 했었던 얘기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뭐 워낙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거는 R에서 R로 가는 거, 뭐 다항함수 당연히 있을 거고, 이거 말고도 뭐 2의 x제곱, sin x, 뭐 로그 x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얘네들을 이제 복소 함수로 확장을 하려고 해요. 복소 평면에서 복소 평면으로 가는 거. 뭐 다항 함수는 뭐 똑같이 잘 될 거고, 그럼 2의 z, sin z, 로그 z 이런 게 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 뭐 좀 더 나아가서 예전에도 했었던 거는 x의 알파 제곱, 알파가 실수로 확장한 것, 다항식을 좀 확장한 거. 얘도 z의 알파 제곱. z도 복소수고 알파도 복소수인 거.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잘 얘기할 거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성질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인의 i, 로그의 i, i의 i 제곱 이런 것들이 뭐냐? 사인 z가 복소수로 확장이 되면서 얘는 이제 언바운디드가 됐었고, 그렇죠? 로그 z는 유니크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프린시펄 브랜치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었죠. 2의 z는 뭐 이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은 2의 z가 2의 z 더하기 2파이 i랑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아까 3장에서 얘기했었던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래도 기출에 좀 나왔었는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묻는 것들은 나오진 않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복수 함수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5장부터, 그러니까 5장에 나와 있는 게 어널리틱 펑션이었는데, 어널리틱이 뭐냐? 미분 가능성 말고 어널리틱이 뭐냐고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렇죠? 그냥 러프하게 대충 얘기하면 어떤 영역에서 미분 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널리틱 펑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이 결국 뭐 어널리틱 펑션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걔가 어널리틱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게 목표인데, 그거에 대한 약간 필요 조건으로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는 이 코시 리만 방정식. 그래서 f가 이제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들이 잘 존재하고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그럼 코시 리만 방정식이 뭐냐? 이제 요런 거를 우리가 코시 리만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더 우리가 진짜로 쓸 때는 이렇게 성분별로 실수분 허수분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거.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가 존재하고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요 티어렘 5.17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f가 어널리틱하냐? 그러면은 u랑 v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들을 갖고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그러면 어널리틱하다.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이랑 어널리틱이랑 동치는 아닌데 사실 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미묘한 요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8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번 어널리틱이면, f가 한 번 어널리틱이면 f 프라임도 어널리틱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번 어널리틱이면 무한번 다 미분 어널리틱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하모닉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뭐 하모닉 펑션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하모닉이 뭐냐면 f가 어널리틱이고 u랑 v가 컨티뉴어스 세컨 오더 파셜 데리바티브를 가지면, 그러면 u랑 v가 하모닉이 된다. 그래서 하모닉의 정의가 뭐냐면, u랑 v는 어쨌든 둘 다 이변수 함수일 테니까 에 대해서 u를 x로 2번, y로 2번 해서 더하는 게 0이면 하모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의였죠, 그렇죠? 그래서 f가 어널리틱이면 u랑 v가 컨티뉴어스 세컨 오더 파셜 데리버티브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다 배웠으니까 어널리틱이기만 하면은 u랑 v가 컨티뉴어스 세컨 오더 파셜 데리버티브를 가는 거, 그러니까 연속인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실 이제 없어도 되는 문장인데, 얘는 f가 어널리틱이면 당연히 만족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니까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5장에서는 그걸 몰랐으니까, 5장에서는 f가 어널리틱이면 f 프라임이 어널리틱인 거 몰랐으니까 이제 요 써줘야 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범위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가정할 필요는 없겠죠, 굳이. 그래서 f가 어널리틱이면 u랑 v가 하모닉이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하모닉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f가 u 플러스 v가 어널리틱이면 얘네가 당연히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이제 u랑 v가 하모닉이 나오는 거니까,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u랑 v 뭐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모닉이 안 되면 어널리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무 UV만으로는 F, 얘를 이제 실수부 허수부로 갖는를 어널리틱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 아무 UV로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F가 어널리틱이다. 그랬을 때 뭐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F가 어널리틱이라는 말 자체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 경우에는 뭔가 하모닉 컨주게이트인 거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모닉 펑션인 거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기출 문제로도 이런 거 나왔었고 얘는 이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언제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널리틱 펑션과 이 하모닉 컨주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소 함수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소 적분, 이 컴플렉스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알아야 됩니다. 얘도 기출에서 이제 늘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여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티어렘 7.19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코시 윅 티오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는 얘도 왜 이 약한 정리라고 부른지 이제 잘 아시죠, 그렇죠? F가 어널리틱인데 어떤 조건을 더 만족을 해야 되냐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 그래서 요 가정을 좀 불필요하게 했기 때문에 왜 얘가 불필요하냐라고 하면은 F가 어널리틱이면 자동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가 이제 그냥 어널리틱이면 이 구멍이 없는 영역,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은 구멍이 없는 영역. 구멍이 없는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곡선 C가 D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어떤 구멍이 없는 영역 D가 있고 여기에 어떤 닫힌 폐곡선이 있을 때 어널리틱 펑션을 이 폐곡선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 이게 바로 코시 티어렘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윅 티어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버티브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뗀 거를 증명하는 게 우리의 7장에서의 목표였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직사각형 렉탱글에서 코시 티어렘을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디스크 원판으로 확장을 했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코시 티어렘, 이게 이제 우리의 7장에서의 목표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뒤에 나오는 8장 9장은 사실상 코시 티어렘의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뭐 본체는 코시 티어렘인 거죠. 이거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유도할 수가 있다. 우리가 8장 9장에서 나온 것들이 사실은 코시 티어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우리가 코시 티어렘을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코시 티어렘 아까 얘기했었던 건 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F가 어널리틱이고 도메인은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그러니까 이런 구멍이 있는 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가 많이 했었죠. 만약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폐곡선을 이렇게 잡았다. 이제 이러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요것도 하긴 하겠지만, 뭐 이거는 이제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라고 해서 구멍이 있는 데서는 이제 경계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의 경계는 우리가 반시계로 이렇게 매개화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좀 잘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부가 채워져 있는 이제 이런 도메인을 생각을 하면은 바깥에서는 경계가 똑같이 반시계로 되는데, 요 안쪽에 구멍, 얘 입장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구멍이 있는 거는 영역은 우리가 뭐 멀티플리 커넥티드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구멍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경계가 하나 더 생기는 거에 좀 유의를 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코시 티어렘이었고, 이제 코시 티어렘으로부터 이제 모든 응용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서 코시 티오렘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걔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코시 티오렘 그 자체로도 중요한데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8장에서는 이제 그 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코시 인테그레이션 포뮬라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뭐 이제 일반화된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F가 어떤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고 Z0가 어떤 그 커넥티드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인 거죠. 구멍이 없는 영역 D가 있고 여기에 내가 어떤 이 클로즈 컨투어 반시계 방향으로 매개한 거 있고 점 Z0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런 등식이 뭐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얘는 FZ0는 내부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중요한데 내부라는 말이 중요하고 뭐 함수값이란 말도 중요하고 우변에 있는 거는 얘는 이제 C 경계를 따라서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경계에서의 적분값이죠. 여기서도 강조를 해보자면 경계라는 말의 적분값이 같대요. 그러니까 얘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FZ0는 내부에서의 함수값이고 우변에 있는 거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부에서의 함수값은 경계에서의 적분값으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경계에서 적분하니까 당연히 경계에서 적분할 때 경계에서 그 함수값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적분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함수값 뭐 다 더해서 만든 거니까 러프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얘는 내부에서의 함수값이랑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랑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당연히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수에서는 뭐 경계에서의 함수값 내 맘대로 막 만들어도 되죠. 그렇죠? 내부에서의 함수값이랑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데 특히 이 복소 함수로 와서 특별히 더 어널리틱 펑션인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값이랑 경계에서의 값이랑 서로 따로 놀지 않는다.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얘기를 하면은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내부의 함수값을 결정한다. 경계값. 값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이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 얘기하는 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뭐 최대값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얘가 내부에서의 값이 아무렇게나 내가 막 지정해 줄 수 없다. 걔는 경계에 의해서 사실상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뜻하고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내부에서의 함수값이랑 적분값이랑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x의 n제곱이 이제 그냥 함수값이고 적분값은 얘를 하나 적분한 거니까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그러니까 차수가 하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걔네가 같대요. 그러면 얘도 이제 여기서 오는 언밸런스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함수값은 그냥 함수값끼리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게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미터 길이 단위랑 넓이 단위랑 비교하고 있는 거죠. 얘네 둘이 같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이제 좀 더 얘기하면은 미터랑 미터 제곱미터도 같고 미터랑 세제곱미터도 뭐 어떻게 보면 뭐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로부터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F가 모든 오더의 데리바티브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적분된 함수는
미분이 잘 되죠, 그렇죠? 뭐 당연히 f가 적어도 연속이어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는 어널리틱인 거, f가 어널리틱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f가 어널리틱이니까 f 적분한 것도 어널리틱이 되겠죠. 뭐 증명 과정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f를 무한번 우리가 미분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f가 내가 어널리틱인데 걔가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적분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f가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 상황 완전히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f가 연속이에요. 그런데 대충 러프하게 f가 f의 적분이랑 같대요. 근데 f의 적분은 f가 연속이니까 미분 가능하죠. f가 미분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f의 미분 가능성이 더 좋아진 거죠. 왜냐면 처음에는 연속인 거밖에 몰랐으니까 미분 가능한지 몰랐는데 요런 관계식을 아니까. 요런 관계식이 뭐냐면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함수값이랑 적분값이랑 같으면 이러면 f의 미분 가능성이 좋아져요. 근데 이 짓을 계속 할 수 있겠죠. f가 미분 가능하니까 이제 적분기호 안에 넣어서 f가 2번 미분 가능. 그래서 2번 미분 가능하니까 3번 미분 가능. 요런 아규먼트를 이용을 해서 f가 모든 이 n에 대해서 f의 n차 미분이 전부 다 어널리틱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티오렘 8.3에도 썼지만 중요한 결론은 모든 어널리틱 펑션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얘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모든 어널리틱 펑션은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난다. 좀 더 이제 정확하게는 로컬하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미적분학 시간이나 해석학 시간에 배웠었던 어널리틱 펑션은 정의가 뭐였었냐? 그때 배웠었던 어널리틱 펑션은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는 애를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거랑 어널리틱 펑션이랑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복소로 넘어오니까 어널리틱 펑션을 다르게 정의했죠. 그렇죠? 어떤 영역에서 한 번 미분 가능한 걸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불러서 이거 두 어널리틱 펑션의 정의가 다른 거 아니냐? 실수에서의 어널리틱이랑 복소에서의 어널리틱이 좀 다른 거 아니냐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널리틱 펑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성질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제 방금 했었던 얘기 테일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어널리틱 펑션이면은 잘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모레라 티오렘이라는 거는 이 코시 티오렘의 컨버스 역이라고 러프하게 우리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얘는 코시 티오렘의 역. 코시 티오렘이 뭐였냐면 어널리틱 펑션은 러프하게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안에 있는 어떤 클로즈드 커브를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 그럼 이제 반대로도 그러면 패곡선 따라 적분하면 다 어널리틱이 될까? 이제 요거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센스로는 이제 참이라는 게 모레라 티오렘인데 f가 적어도 연속인 거 얘기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적분할 거니까. 근데 얘가 임의의 모든 칸토를 따라 적분해서 0이 되면 f가 어널리틱이다. 그래서 얘는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었던 것처럼 얘를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는 데는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심플 클로즈 칸투어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보이는 데에는 쓸모가 없다.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고, 티오렘 8.16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임용에 잘 나오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정리들을 증명할 때 많이 쓰이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해석학에서도 배웠었던 것처럼 유니폼 컨버전스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왜냐면 어떤 함수열 적분할 때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알고 있으면은 적분 기호랑
리미트랑 순서 바꿔도 되고, 뭐 도함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유니폼 컨버전스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어널리틱 펑션을 다룰 때에는 좀 조건이 좀 덜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랑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FN이 미분 가능하고, FN이 만약에 F로 유니폼 컨버전스 하면 F가 여전히 미분 가능할 거냐. 이거 거짓이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FN의 유니폼 컨버전스만으로는 보장을 못하고, 우리가 그때 배웠었던 티오렘은 FN 프라임이 유니폼 컨버전스 해야 된다.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실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는 FN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어야만 F의 미분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어널리틱 펑션에서는 도함수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 없다. 그냥 FN만 유니폼 컨버전스 하면 된다. 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죠. 그래서 결론은 F가 어널리틱하다. 왜 그런지 따져보면 FN 입장에서는 이미 어널리틱이니까 FN 프라임도 이미 어널리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이 정리들을 증명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코시 이니퀄리티라고 해서 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당연히 정리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냥 Z0, 그러니까 도함수가 잘 바운드가 된다라는 건데, 실수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실수에서 F가 바운디드라고 해서 F 프라임도 늘 바운디드가 되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사인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얘는 사인, 어쨌든 사인이니까 1로 바운드가 잘 되는데, 한번 미분해 주면은 이제 x 제곱분의 1 같은 게 튀어나오니까 F 프라임이 바운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널리틱 펑션에서는 잘 된다. 그래서 F가 바운디되면 F의 임의의 도함수들도 잘 바운드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알 수 있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는 알게 모르게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 리유빌 티오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유빌 티오렘은 바운디드 인타이어 펑션은 상수밖에 없다. 인타이어 펑션은 모든 복소 평면에서 어널리틱인 거를 우리가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타이어 펑션인데 바운디드가 되면은 상수밖에 없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렇죠?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던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굉장히 자주 알고 있었던 내용일 거고, 또 하나 우리가 또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넌 컨스턴트한 인타이어 펑션입니다. 왜냐면 컨스턴트인 거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컨스턴트는 그냥 상수함수니까 더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죠. 넌 컨스턴트한 인타이어 펑션을 다룰 수밖에 없고, 걔는 이제 언바운디드가 될 텐데, 걔는 임의의 복소수에, 모든 복소수에 한없이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바이오슈트라우스, 카소라티 티오렘 이런 거 할 때 이제 비슷하게 등장을 하는데, 한없이 가까이 간다. 모든 복소수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알아둬야 될 거는 함수값을 갖는다라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가까이 간다라 그랬지 함수값을 갖는다라고는 안 했는데, 그러면은 함수값을 갖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 빼고는 함수값을 다 갖는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당연히 얘도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사실은 무한번 많이 갖는다. 그 함수값을 갖는 정의역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서 피카르드의 그레이트 티오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긴 하지만 증명은 이제 학부 수준을 넘어서고 당연히 임용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약간 상식 차원에서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그냥 복소함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타이어 펑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라고 해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컨스턴트가 아닌 폴리노미얼은 적어도 하나의 제로를 갖는다. 컨스턴트가 아니라는 말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상수함수는 0이라는 상수함수 빼고는 당연히 근을 안 가질 테니까. 그리고 계속 인수분해를 해 나가다 보면은 n차 다항식은 항상 n개의 제로를 갖는다. 당연히 중복도 포함해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리우빌 시오렘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고, 8.4.7에서 얘기하는 유니크니스 시오렘을 제가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는데 아이덴티티 시오렘이라는 것도 있었죠. 8.48에 아이덴티티 시오렘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이덴티티 시오렘이 얘기를 하는 거는 zn이 어떤 d라는 집합 안에 있는 리밋 포인트들이고, 당연히 f랑 g는 어널리틱이어야 되겠고, 그랬을 때 fzn이랑 gzn이랑 같으면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면은 f랑 g가 같다. 유니크니스 시오렘도 뭐 거의 똑같이 z0라는 한 점으로 수렴하는 어떤 z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걔네들은 당연히 다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같으면은 뭐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fzn들이 전부 다 0이면 f가 0이다. 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일반화한 게 티어렘 8.48이겠죠. 그래서 그냥 리밋 포인트를 갖고 있는 어떤 집합에서 두 함수가 같으면은 걔네들은 그냥 다 같은 애다. 그래서 얘가 결국 얘기하는 거는 제로들은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다. 어널리틱 펑션의 제로들은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걔네가 리미트 포인트를 가지면은 그냥 다 0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널리틱 펑션은 0이 아닌 그런 트리비얼한 상수함수가 아닌 어떤 좀 일반적인 어널리틱 펑션이니까, 만약에 제로들이 리미트 포인트들을 가졌다? 그러면은 다 0이 돼 버리니까 그냥 0이라는 상수함수가 돼 버리죠. 그러면 안 되니까 제로들은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요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라고 해서 아까 잠깐 언급만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f가 어널리틱이면 f의 절대값은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다. f가 상수함수가 아니면. 최대값을 내부에서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넌 컨스턴트한 어널리틱 펑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꼴로 좀 얘기를 해보면, 상수함수가 아닌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절대값 f는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최대가 될 수 없다. 그럼 이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죠. 내부에서 최대가 없으니까 첫 번째로 진짜 최대가 아예 없을 수도 있죠. 뭐 내부든 경계든 뭐든 최대가 아예 없는 애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최대가 있다면 걔가 내부에는 없다. 그러면 딴 데 있겠죠. 뭐 경계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8.59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이제 바운디드 도메인이라는 얘기를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연속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 정리를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클로저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절대값 f는 바운더리에서 경계에서 최대를 갖는다. 그죠? 왜냐면 그 집합이라는 게 내부랑 경계 이제 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최대는 같고, 그러니까 최대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경계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위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없으니까 경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또 비슷한 이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었던 거는 요 슈와르츠 렘마는 요새는 많이 잘 물어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한 10년 전 뭐 이때는 많이 물어봤었던 거여서
뭐 언제 얘도 뭐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거는 f가 그냥 m으로 바운디드 된다 였는데, 어떻게 하니까 f가 더 정교한 부등식을 만족을 한다. 더 샤프한 부등식을 만족한다. 더 정교한 부등식을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이라는 것만으로 잘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증명의 아이디어가 또 중요하니까 증명하는 거를 다 하진 않을 텐데, 아이디어를 소개해 보면 gz라는 애를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f0이 마침 0이니까, 그래서 z가 0이면 그냥 0으로 주고, z가 만약에 0이 아니다, 지금 뭐 도메인이 r보다 작은 데니까 여기에서는 z분의 fz로 정의를 하자. 그럼 얘는 어널리틱이 됩니다. 이면 g도 어널리틱이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함수 뭐를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구장에서도 뭐 이런 아이디어는 자주 등장을 하니까, 참 죄송합니다. 여기 0이 아니라 이제 뭔가를 줬는데 어떻게 주면 g가 어널리틱이 될 거냐 하면 이제 f'0로 주면 된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당연히 f'0 존재하겠죠. f가 어널리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g도 어널리틱 펑션이 된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8장에서 잘 다뤘었던 내용이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로랑 시리즈, 로랑 급수, 뭐 로랑 정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는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널리틱이 아닐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분수꼴이죠, 그렇죠? 분수꼴. 우리가 이런 거를 로랑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분수꼴도 포함하고 있는 거. 포함해서 z-z0분의 a-1 z-z0 제곱분의 a-2 뭐 이런 애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로랑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코시 시오렘은 이제 어널리틱 펑션에 대한 거였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한 게 이 로랑 시리즈. 그래서 코시 시오렘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우리가 이 개수들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로랑 시리즈에서도 이 개수들을 이제 적분한 형태로 잘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로랑 시리즈는 어널리틱은 안 되지만, 왜냐면 우리가 어널리틱에 대해서는 다 했으니까 뭐 더 이제 할 필요 없고, 어널리틱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엄청 복잡한 애를 또 다루기는 또 힘드니까, 그래도 조금 다루기 괜찮은 게 이런 이제 분수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볼 거는 이렇게 애뉴러스라고 해서 원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널리틱이 아니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미분이 안 되는, 뭐 미분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복잡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되는 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애들을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뭐 좀 더 정확하게는 넌 아이솔레이티드인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로 하고, 그래서 세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 얘가 조금 쉬운 거, 얘는 어려운 거, 얘는 더 어려운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f가 만약에 어떤 z0를 뺀 deleted neighborhood에서 bounded이면은 우리가 얘를 제거 가능 특이점, removable singularity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제거 가능 특이점. 그럼 이제 바운디드인 거는 다 됐으니까 무한대인 거 해야 되겠죠. 무한대로 가는 거는 우리가 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뭐 극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은 바운디드 안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한대로 가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둘 다 아닌 거.
둘 다 아닌 거는 우리가 에센셜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얘는 뭐 본질적 특이점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부르는 말이 뭐 그때그때 다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각각의 대표적인 예제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제거가능 특이점은 Z분의 사인 Z. 그러니까 얘는 어널리틱하게 사실상 만들어 줄 수 있는 애예요. Z분의 사인 Z, Z는 0일 때 값을 얼마로 줘야 되냐? 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잘 1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극한값으로 잘 정의를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폴, 얘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Z분의 1 같은 거. 그 다음에 둘 다 아닌 거, 뭐 더 굉장히 복잡한 2의 Z분의 1 같은 거, 뭐 요런 게 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했죠. 그래서 리만 티오렘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거고, 바운디드이면은 우리가 어널리틱하게끔 잘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폴은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K차 오더를 갖는 폴은 우리가 요 값이 0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닌 거. 그러니까 뭐 포멀하게 얘기하자면 FZ가 대충 제일 큰 게 Z-Z0 K 제곱 A가 된다. 뭐 요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게 있다. 그래서 얘가 폴을 갖는 경우는 F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사실상 동치다. 그래서 폴이 되는 거의 필요 충분 조건은 무한대로 간다. 리무버블 싱귤러리티, 제거 가능 특이점의 필요 충분 조건은 바운디드이다. 그래서 폴을 가지면은 뭐 이렇게 F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센셜 싱귤러리티는 둘 다 아닌 경우였으니까 뭐 굳이 이제 티어렘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증명을 했는데, 에센셜 싱귤러리티를 가지면은 F는 Z0의 네이버후드의 임의의 값으로 이제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와닿게 이해를 하는 거는, 어떤 Z는 Z0에서 에센셜 싱귤러리티를 가졌으면 어떤 수열 Zn이 존재해서 거기 안에 있는 아무 A나 갖고 왔을 때 A로 수렴하게끔 하는 이러한 Zn 이 수열을 잡아줄 수가 있다 라는 게 이 카소라티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였고, 또 한 가지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는 이제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 게 뭐냐 이제 라는 거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으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FZ분의 1이 0에서 문제가 생길 때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FZ는 Z 같은 게 이제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니까 그때는 그냥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뤘을 때 좋은 점은, 만약에 얘가 non constant한 인타이어 펑션은 에 대해서 얘를 분류를 하고 싶은데, F가 폴리노미얼이랑 동치인 거는 Z가 무한대로 갈 때 F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트랜센덴탈이라고 해서 초월수 같은 거 우리가 트랜센덴탈 넘버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사인이나 뭐 2의 거듭 제곱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다항식이 아닌 인타이어 펑션들은 무한대에서 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센셜 싱귤러리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분류를 아까 다 했었는데 이렇게 프린시플 파트 입장에서도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 가능 특이점은 프린시플 파트가 없는 거, 그러니까 분수꼴이 없는 거. 그래서 프린시플 파트는 우리가 그냥 잘 받아들일 때는 그냥 분수 부분이 없는 거는 우리가 제거 가능 특이점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제 프린시플 파트가 있긴 있는데 유한계만 있는 거, 걔는 우리가 폴인 경우랑 동치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프린시플 파트가 있긴 있는데 무수히 많은 거, 걔는 우리가 에센셜 싱귤러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어제 방금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얘도 예전에 한 10년 전, 그 이전에 좀 기출로 많이 등장했었던 부분인데 뭐 최근에는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엔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이 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레지듀 티어렘은 뭐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 복소 적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요 레지듀 티어렘을 이용을 해서 적분 계산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거의 응용으로 뭐 아규멘트 프린시플 이런 게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아규멘트 프린시플이 작년에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왔었죠, 그렇죠? 사실은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여기에 뭐 E의 Z 같은 게 붙어져 있는, 우리 이 책의 연습 문제에 있는 뭐 일반화된 아규먼트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제 그게 뭐 작년에 뭐 나오긴 했습니다.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뭐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원래 중요한 내용이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싶어서 또 덜 공부하면 또 안 되겠죠. 요것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루쉐 티오렘도 이것도 꽤 최근에 나왔었는데 한 재작년인가 3년 전, 아무튼 최근 5년 이내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루쉐 티오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오픈 매핑 티오렘은 뭐 원래 공식적으로는 범위가 아니긴 하지만 루쉐 티오렘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어널리틱 펑션을 좀 잘 공부하는 입장에서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오픈셋을 오픈셋으로 보내준다. 그래서 이건 실수해서 성립하지 않는 이 어널리틱 펑션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복수함수론 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복습을 해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도 기출 문제를 당장 풀어보기 전에 제가 9장에서 좀 건너뛴 내용들, 건너뛴 건 아니고 문제를 좀 덜 풀고 간 게 있어서 다음 주에는 9장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왜냐하면 그래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시험에 좀 나오고 좀 어려운 부분이 9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9장 내용을 한번 더 꼼꼼하게 한번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살펴보고 그 이후에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9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좀 빨리 건너뛴 느낌이 있는데 다음 시간 좀 자세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9장 내용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한 1주, 2주 정도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